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 오리진 프로 강공인의 길을 같이 안내하고 서로 같이 논의해보는 네 번째 크리에이트 생활 자문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프로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프로는 항상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경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이트 얻은 것을 우리는 재산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는 광고 업무 혹은 커뮤니케이션 업무 혹은 우리 일반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할 때 우리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획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즉 창작할 수 있는 그림과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획과 창작의 길에 제가 이 크리에이트 생활 자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과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그 브랜드를 키우는 광고주의 브랜드입니다만 나의 브랜드이고 내가 창업했을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젊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창업했을 때 쥐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주의자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프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렌드가 된 문화유전자 밈, 우리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었죠. 지난 이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밈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들이죠.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물이 번식해 나갈 때 대를 이어가서 형질이 전파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생물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즉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 같은 그런 정신적인 사유물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대물림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는 자기 복제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에서 즉 트렌드에서 밈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많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즉 패러디되고 변조되면서 퍼지는 작품 속의 문화 요소 같은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인터넷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방식의 문화 전파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도킨스의 표현이었죠. 아무튼 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밈으로 유행했던 것들이 한참 뜨겁게 유행되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광고 커뮤니케이션 문화 사회에서는 밈이라고 하는 인터넷 유행 콘텐츠 그렇죠.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이야기한다면 인터넷 유행 콘텐츠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프로 광고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길목이다. 그렇게 해서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항목을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아마추어는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분식하지만 프로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분식과 분석의 대비를 주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디지털 시대이고 디지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때문에 빅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 소위 말해서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보통 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그 데이터 규모가 방대합니다. 그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사운드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야말로 빅입니다. 빅 데이터입니다. 더군다나 PC, 인터넷,
최근에는 모바일이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바일 기기 사용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의 지능까지 다 통신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가 급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를 이끄는 그 밈으로 흘러가는 이 트렌드 속에 이런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특정 브랜드와 연계해서 어떤 캠페인을 기획할 때 유리한 데이터만 골라내어서 적용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골라내서 적용시킬 것인가, 레퍼런스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담당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자칫 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점만 부각시키고 약점을 피해버린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브랜드의 유리한 데이터만 골라서 전략 방향을 정한다면, 기획 방향을 정한다면, 카피를 쓴다면 그 데이터는 그야말로 짜깁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서 연결시킨 것밖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관적인 분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만이 그게 바로 프로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광고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쪽 사회 문화 현상에서는 그 트렌드와 고객 취향과 지역법 판매량 등 그 양적이고 질적인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죠? 구글은 검색어와 구글을 분석해서 고객 반응을 파악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유리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 브랜드에 또 기업 캠페인 전략을 세울 때 거기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그런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결국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 방향을 마련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선호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빅데이터, 진정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명확한 기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그 트렌드 예측이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프로는 데이터 중에서 그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전략상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것만 채택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하나는 분식일 뿐이다. 그 불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들어가죠.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추후 다음에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프로 광고인이 꼭 리뷰할 때 잘 고찰하고 관찰하고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마추어는 일회성 단기 성과를 기대하지만 프로 광고인은 누적성 장기 성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러한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 자문이라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특정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 장수 브랜드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브랜드가 인구에 회자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핑하듯이 트렌드를 잘 타고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오래 브랜드가 사랑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고회사의 기획자나 크리에이터는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이고 조직의 일원이고 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통 브랜드를 장기 성장시키려면 그야말로 장기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담당 브랜드를 지속 가성성 있게 오래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성경시켜야 그 성과 실적을 가지고 그 담당자도 승진도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브랜드냐 담당자냐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 진퇴양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장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자신의 평가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서 누적 효과를 위해 장기 전략을 만들어 장수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브랜드를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순간뿐만 아니고 자주 여러분들이 봉착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이 딜레마의 순간에 단기 성과냐 장기 성과냐 브랜드의 성장이냐 나의 성장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누적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자신의 일회적인 성과를 먼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역선택하죠. 역선택, 바른 선택이 아니고 다른 선택, 자기를 위한 선택, 사심이 들어가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장생활이나 어떤 비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나 프로는 길게 보고 멀리 가려고 하므로 장기 성과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랜드 지향적이냐 혹은 자기 성장 지향적이냐 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 팀원들이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장기 성과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모든 플랜, 그림 찾기부터 시작해서 카피 작성부터 전략 기획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프로들은 그렇게 하더라. 또 그런 프로가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성공하고 자기 창업했을 때 좀 더 원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더라. 이런 말씀을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는 겉으로 보이는, 즉 몸으로 하는 깡을 즐기지만 프로는 속으로 알아보는, 즉 마음으로 하는 미임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때 깡이란 말 많이 써보셨죠? 한 10년, 7, 8년 된 것 같은데, 그죠? 한때 가수 B가 있죠. B의 깡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뭐 하루에 몇 강 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각종 많은 그 쇼츠, 그죠? 영상들이 우리 유튜브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마추어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몸과 깡을 즐기지만, 프로페셔널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저변에 흐르는, 즉 마음속에 있는, 즉 속을 알아보는 미임으로, 마음으로 하는 미임을 찾는다는 것이죠. 즉 트렌드라고 만들고 따라하는 행동, 즉 깡이죠. 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의 마음, 소비자의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깡은 결국 미임이 지시하니까 겉으로, 그죠?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 그 바로 미임이죠. 마음으로 하는, 심리로 하는 그 미임, 이 미임을 프로들은 더 주목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리와 가게에서 시대를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소비자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의상이나 또 여자분들의 화장이나 또 남녀간의 대화 속, 그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유행을 찾을 수가 있죠. 즉 가게는 판매자의 주안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 가게 점포, 그죠? 상업 공간이죠. 거기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판에서 가게 같으면은 간판에서 색깔과 상호에서 감각을 느끼고 좋은 이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느껴보기도 하고 그 가게의 어떤 기본적인 테마, 그죠? 주제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주인의 어떤 감각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세, 즉 유행하는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즉 웃고 즐기는 깡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저변에 흐르는 그 심리적인 속성, 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광고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또 소비자의 마음을 훔쳐서 그것을 트렌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 내면에 흐르는 공감이다. 그래야 그것이 소비자와 공감이 커지고 정서적인 유대를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동물의 본능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생물학적인 전파가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인터넷 콘텐츠로서의 유행으로서의 정서적인 규감으로서의 밈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프로들은 잘 간파해내더라. 그래서 프로는 이런 트렌드 속에 흐르는 자문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 프로 광고인의 길을 가는 우리 OC 오리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프로 광고인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사회학적 상승을 가지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